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의 김선윤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 저녁 10시 늦은 시간에 또 시청을 해주신 시청자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엄청 잘하진 않지만 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보시고 또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강의라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내용 자체도 한 5강의 정도면 사실 주식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끝나는 것 같거든요. 세부적으로 완전 쪼개서 봉부터 설명드리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실전 투자에 대한 부분을 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좀 저는 이렇게 봐요. 계속 들으셔야 되고 자꾸 이제 까먹으시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좀 학습을 하셔야지만 오롯이 본인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새로운 내용과 함께 많은 좀 정보를 드려볼 테니까 머릿속에 꼭 새겨두시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저도 요즘에 마찬가지고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요즘엔 어떤 투자 패턴을 가지신 분들이 재미를 보냐면 테마성 종목을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재미가 좋습니다. 지금 시장은 시총 탑픽주들, 상위주들의 상승 흐름이 이끌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고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외의 종목들은 테마성으로 코로나 이슈를 가졌다거나 아니면 오늘 같은 시장은 게임주나 엔터주였겠고 최근에는 이제 카지노나 이쪽 백신 관련해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중간에 좀 낀 종목들은 상당히 재미가 없는데 이 흐름 자체가 딱 끝나고 특히나 대형주들의 상승 흐름 자체가 조금 꺾이기 시작하면 그 자금들이 이제 중간에 갇혀있던 종목들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또 한번 지수 상승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흐름 굉장히 좋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 약 두 종목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데 이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좀 멈추면서 좀 그런 흐름이 나오면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그제서야 좀 꽃을 피우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일 겁니다. 조금 답답한 시장일 수도 있어요. 시장은 계속 가는데 지수는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시장이거든요. 자, 오늘 코스피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보다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500 그리고 하락이 750선 정도예요. 이런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좀 여유를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은 사실 좀 이런 부분 시총 탑픽주들 분석을 좀 해드릴 거예요. 탑픽주 분석을 좀 해드릴까 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대차,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 연관돼서 좀 살펴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엔터주들이 좀 쉬다가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좀 많아요. 엔터주들 그리고 게임주들도 그렇고 좀 요 관련 종목들이 아마 12월장에 좀 강할 것 같아요. 엔터주나 게임주들이 그간에 좀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이런 종목들 해서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을 조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설명을 좀 드려보죠.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 이걸 보기 전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예요. 저번 주랑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달러 인덱스는 이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하지만 막 그렇게 보진 마시고 시장의 대세 상승으로 가기 위한 다우가 3만을 넘어가는 포인트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3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빅스 지수가 21포인트 밑으로 눌러 내려앉는 모습이 나오면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계속 말씀드린 22포인트 초반대까지 왔어요. 초중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1포인트 깨고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던 시점 자체, 네, 이 시점 자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발생 이전의 모습들. 그러면 지수로 보더라도 굉장히 조금 좋은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가 사실 코로나잖아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또. 네. 그럼 21포인트, 네, 21포인트. 이거 어떻게 해요? 밑으로 떨어져 버릴 때. 앞에 20점 몇만 나와도 지수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환율, 오늘 환율 보자면 1,100원대를 어떻게 해요? 네, 깨버렸죠. 네, 내려왔어요. 더 내려갈까? 이전에 사실 2018년도 때 지수가 2,600포인트 고점에서 잘 아시죠? 60포인트, 70포인트 요 왔다 갔다 했잖아요. 여기 원달러 환율이. 그런데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서 외인들이 사실 리밸런싱 이슈 때문에 MSCI 리밸런싱 이슈로 매도가 급격하게 나왔지만 다시 조금씩 매수를 강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네, 놓칠 수 없죠. 환율 이슈. 계속 내려간다는 건 지금 자명한 사실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가 상황도 어떻게 됩니까? 네, 외인들의 힘에 의해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기관들은 사실 솔직히 기관들은 뭐냐면 여러분 기관들은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올해 한 해. 기관들이 이전에 이 코스피 지수 상황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걸로 볼 게 아니라 코스피로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보죠. 자, 기관들은요, 여러분. 지금 3월부터 해가지고요. 계속 돈을 벌어왔어요. 올해 기관들 수익, 증권사 수익이 좋은 만큼 기관들도 수익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정말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장의 느낌이냐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어떤 종목만 가고 있냐면 삼성전자하고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두 개가 서로 막 치고 싸우면서 가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꼭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수처럼 같이 가잖아요. 항상 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은 혹 빼고 테마 성격들만 막 움직임이 나와요. 껴버린 거거든요. 껴버린 거예요. 근데 기관들이 뭘 말씀드리냐면 기관들이 수익을 정말 잘 봤죠. 외인들도 그렇고 수익을 정말 잘 봤어요. MSCI 리밸런싱이라는 이슈를 핑계로 해서 한 번의 차익 실현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며칠 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시원하게 하고 나서 다시 잡을 때 뭘 사야 될까요, 여러분? 연말까지 해가지고 사실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종목을 대응하기가 항상 어려워요. 왜요? 딱 연말이 끝났을 때 실적 평가를 하잖아요. 미국인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 다 똑같단 말이에요. 기관들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다 같이 좀 몰리고 뭔가 좀 재미있는 그러니까 대형주 안전하게 대형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언제든 치고 빠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해서 포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목들이. 그래서 두 종목이 좀 또 이슈도 워낙에 좋잖아요. 강하게 가는 거고 그리고 또 놀기 쉬운 종목들 있죠. 약간 테마성이 껴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 위주로 해서 자금들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 외의 종목들은 흐름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죠. 자금 쏠림 자체가 전부 다 삼성과 하이닉스 쪽으로 몰리는 거고 이런 종목들이 재미가 없고 개인들은 또 이 두 종목도 너무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테마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막 소외되는 거예요. 중간에 껴가지고. 그러니까 시총 3천억, 4천억, 5천억, 1조 사이에 있는 종목들은 정말 재미없는 하루를 보내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이 흐름을 조금 끝내고 하락 흐름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지수는 밀리진 않을 거예요. 왜요? 다른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거니까. 그게 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대응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삼성전자를 정말 누누이 수십 번 말씀드리고 수십 번 그렸던 차트입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잘 아실 차트일 것 같고요. 이렇게 라인을 잡고 정말 많이 보셨잖아요.
제가 시도 때도 없이 그렸던 라인, 평행한 라인 맞춰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구간, 라인에 대해서 항상 고점과 바닥에 대한 인식을 저희가 잡잖아요. 이 바닥들의 흐름들. 여기서 항상 반등이 나올 거라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이 하단 자리에 터치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하단 자리, 여기 밑에 빨간 선 굵은 라인이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들이 매수하기 참 좋은 자리들.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맞아 떨어지면서 이 고점 자리, 평행한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냥 상단 자리 2개 올린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 맞아 떨어진 이런 가까운 자리들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은 무슨 자리? 매도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죠. 자, 근데 여기서 올려치게 될 경우 다음 자리에 대해서는 뭘 말씀드립니까?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 더 만들고 이 공간과 이 공간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잡아서 라인을 대충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단, 2단, 3단의 라인을 잡고 이 공간과 이 공간은 현재 같은 겁니다. 나중에 차트를 만들어 보세요. 같은 거예요. 같이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뚫고 올라갈 경우에 이 다음 자리에 대해서 여기 고점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밀릴 경우에 뭐예요? 삼성전자는 갑자기 밀려버릴 경우에 65,000원을 강하게 이탈하거나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혹시 모를 하락에 대비해서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해라. 자, 분할 매도라는 것은 당일날 오전, 오후 팔아서 분할 매도 의미는 없어요. 이런 대형주에는. 어떻게 팝니까? 한 일주일 이상을 두고 대형주면은 더 길게 보고 천천히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던 찰나였으면 한 번 정도는 팔았겠죠. 그리고 올려 쳐버렸어요. 바로. 그럼 여기서 뭘 그려요? 이 고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다음 자리는 얼마가 될 수 있을까요? 7만 몇천 원짜리까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거를 읽으셔야 되고 찾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게 우리 바로 코앞에 있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 SK 하이닉스 똑같이 또 그래요. 지겹다 하셔도 본인의 차트에 이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정말 많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볼린저 밴드 하단과 상단, 이 가운데 검은색 라인은 볼린저 밴드 중단 라인이 아니라 저는 25일 선을 씁니다, 여러분. 25일 선을 사용하고요. 상단과 하단에 이거는 볼린저 밴드 라인입니다. 오른쪽으로 해서 지표 추가하셔가지고요. 볼린저 밴드 찾아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키움증권 거를 제가 사용하고 있고요. 자, 다시 보자면 하이닉스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 하단 자리들, 이 라인을 맞춘다. 이거 제가 진짜 또 그려 할 정도로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뭘 해요? 첫째 하단과 두 번째 하단의 고점 라인, 여기가 이제 첫 고점이 되는 거예요. 얼추. 그 다음 뭐 합니까? 이 올려요, 이렇게.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고, 또 하나 제가 이 공간과 이 공간을 비슷하게 맞춰본다. 여기서 맞출 때 항상 저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네모난 박스를 하나 이렇게 그려요. 끝에서 끝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립니다. 올린 다음에 다시 평행하게 선 하나 만드시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끝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공간과 이 공간이 거의 같죠? 그쵸? 치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 가격대의 구간이 현재 조금 보입니다. 하이닉스를 예측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현재 눈에 보인다는 거죠. 들어오시나요? 자, 바닥은 여기였습니다. 중간에 고점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이거 1단이고 2단이고 3단이라고 표현을 하죠. 요 고점. 뚫고 갈 경우에 똑같이 구간을 만들어서 이 자리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라인을 딱딱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의 추세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대,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볼린저 밴드의
하단 자리와 이 라인이 맞아 떨어지는 자리들은 웬만하면 보통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대입니다. 기간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것은 2019년 초부터 해가지고 2020년 말이기 때문에 2년치 차트 흐름이에요. 하지만 정확하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현재 하이닉스의 자리가 이 자리를 또 있었죠. 여기서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간 마당에서 강하게 갔잖아요. 하이닉스를 볼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뭘 봅니까? 9천, 뭐 6,000원, 7,000원 정도를 버티면 좋은데 갑자기 깨버릴 경우에는 뭐예요? 역시나 분할 매도 의견을 드렸죠. 하지만 깨지 않고 올라갈 경우에는 다음 라인을 생각해야 되고 이 공간과 이 공간을 같이 잡아서 요 공간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까이 확대를 해볼게요. 자, 어떤 흐름이 나오는 건지. 이거 여러분 정말 잘 맞아요. 자, 이 공간 라인에서 봤을 때 이 자리는요. 11만 약 5천원 정도 자리가 현재 눈에 좀 들어옵니다. 11만 5천원 정도 자리고요. 그러면 현재 하이닉스가 오늘 11만 4,500원까지 왔다가 내려왔는데 아직은 공간이 좀 있긴 하지만 여기서 하이닉스가 두 가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1단이고 2단이고 제가 3단을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로 올랐죠. 두 번째까지 웬만하면 잘 가요. 근데 이거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횡보하다가 올려쳤을 경우 그 다음 공간 자체, 이 라인 자체를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11만 5천원, 5천원 자리인데 여기서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밑으로 꺾이기 시작한다면은 정말 조심해야 될 자리가 얼마냐면 그 전에 어제의 종가 자리, 이 자리 약 한 10만, 한 8, 9천 원 정도 자리가 약간은 리스크 하이에 쥐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요 자리 자체가. 그래서 내일 시장에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서 11만 5천 원짜리를 더 뚫고 갈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할 매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도 있긴 한데 3단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4단이요, 4단. 4단으로 가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가는 모습이 보인다. 올라가는 순간부터 분할 매도를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보시고 분할 매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뚫고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 공간과 이 공간을 빌어서 라인을 하나 더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수자 입장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현재 솔직히 매수한 분들만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시장, 오늘 사실 하이닉스는 이 상단 라인에 2단과 3단 라인에 거의 근접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하락 쪽으로 그림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약간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10만 8천원이나 7천원 정도 자리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락이 안 나오기를 바라긴 하는데 나온더라도 종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추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흐름을 보인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밀려버리게 될 경우 최악인 경우 나는 그래도 버텨볼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또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자,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요 라인. 두 번째 라인.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게 얼마? 10만 원을 좀 이탈할 경우는 약간 리스크가 점점 하이해지죠. 2차 바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차 바닥은 제가 10만 7, 8천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린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자리로 나는 그냥 버티겠다. 내년까지 볼란다. 상관없어 라시는 분들 이 자리까지 밀릴 수도 있다는 점. 최악인 경우 9만 5천 원까지 내려왔다가 갈 가능성도 있고 더 최악인 경우는 이 하단 자리까지 오면서 최근의 상승을 어떻게 하다 제로로 만드는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아까 뭐예요? 종목이 밀린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8만 얼마예요? 초반대까지 이 맥스 하단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더라도 이 종목은 전체적인 2년간의 흐름에선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종목을 살 때 이 추세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이 추세의 하단 자리에서 가능한 한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하단 자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그냥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서 대응하시고 혹여나 마이너스가 좀 나 계신다면은 더 이상 살 돈이 없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단 자리 이탈할 경우에 바로 올려치는 모습을 보면서 주가는 정상 그림을 그리거든요. 정상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이 종목이 실적이 꾸준하고 성장성이 뒷받침되어 있는 확실한 종목이라면은 분명히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현대차는 지금부터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현대차는. 자, 현대차는 제가 여러분 언제부터요? 7월 달에 첫 상승 때 7월 15일부터 말씀을 드려왔었고 쭉 올려쳤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 팔면 안 된다.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조정 심하다 매수 사인을 드려왔고 이날 10월 20일 날 16만 원 부근에서도 방송상으로도 강력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매수해라. 악재가 있었죠? 잘 갔어요. 근데 오늘 기다리던 그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실 조만간 분명히 다시 19만 원대 위로 올라갈 그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종가상으로는 안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흐름을 탔어요. 그러면 사실 현대차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을 횡보한 겁니다. 나름. 자, 약 3개월 이상, 4개월가량을 계속 기었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좋은 매수 자리를 만났었던 거고 그리고 조정 심하다 계속 꾸준하게 매수 대응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인 거지. 어떻게 갈 것이냐 얘가. 얼마나 많이 갈 걸까? 얼마나 많이 가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올랐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아직은 정확하게 바닥을 알 수는 없어요. 이거는 추세상으로는 보기 약간은 아직은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고 첫 상승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첫 상승의 의미 아시죠? 전고점을 돌파하고 뚫고 갔을 경우에 더 높게, 더 하이로 갈 수 있는 특히 대형주들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뭘 예측해야 되냐면 이 전 과거 데이터들을 과거 주가 흐름 예측해야 됩니다. 자, 20만 원짜리를 언제쯤 보였었냐면 2014년도 또 그 전에 흐름이 나왔었죠.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이 자리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측을 할 수 있죠. 잘 보세요. 무슨 느낌이 드시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매물벽이 많다면 어디에 매물대가 많을까요? 매물대가 많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많을까요, 여러분? 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제가. 진짜 중요한데 매물대가 많다면 이 자리가 많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위에가 꽉 차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시면은 현재 가격에서 이 중간에 요 갭 있죠, 갭. 라인을 따져보자면 요 구간대. 이 구간대는 지금 비어있는 갭 상태의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빠르게 메꾸는 포인트가 나오면서 여기가 선이 20만 원이거든요. 20만 원으로 우선 안착을 하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저 이전에 2012년, 2013년도에 또 하단 자리가 됩니다. 그럼 저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경우 여기서부터 상승을 준다 생각한다면 얼마까지 볼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25만 원까지 1차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저분들은 기다릴 거거든. 현대차가 지금 완벽하게 이 수소의 분위기를 타고서 가고 있는 찰나에 이 갭을 가뿐하게 뛰어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0만 원까지 안착이 나올 것이고 한동안은 상승이 좀 이어진 다음에 20만 원 초반에서 조금 약간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라인을 그리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가 지금 저희 가족방 리딩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팔지 마라. 팔지 마라. 팔지 마라. 기아차, 팔지 마라. 가지고 있어라. 특히 현대차를 강력하게 홀딩 의사를 드렸어요. 20만 원 보고 파셔야 될까요? 차트의 흐름에 따라 또 변동성은 있겠지만,
새롭게 라인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올라갔을 때 이제 어떤 라인을 그려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해볼 때 제 경험상 말씀드리지만 저 3월 달의 바닥은 이제 바닥으로서 더 이상은 빠이빠이가 되는 거고요. 이 자리가 1차적인 바닥이 될 것 같고 이 자리가 두 번째 바닥이 될 것 같습니다. 라인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얼마까지 갈까? 이미 벌써 대충 이제 숫자 빠르신 분들은 오마이갓이라고 외치실 수도 있어요. 이 라인을 하나 만들 거고 평행하게 하나 라인을 만들죠? 그렇죠? 네. 평행한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요. 라인 첫 라인은 이 하단 자리 만든 거고 이 하단 자리에 선을 이은 것 뿐이에요. 딴 거 안 했어요. 그리고 가장 높았던 고점, 이 자리가 되겠죠.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높은 고점은 여기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옆으로 평행하게 눕혀다 봤을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자리는 저 자리잖아요. 옆으로 비스듬히 봤을 때 가장 하이 높은 자리가 이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 자리에다 올리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현대차의 다음 고점인데 그 자리가 얼추 일봉상으로 보기 힘들지만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올려치면은 25만 원까지 열려 있어요. 추세상으로 25만 원까지 열려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까지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현대차는 뭐다? 조정 나올 때마다 사도 되는 종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라간다고 이거 어떡하지? 네,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수익이 계속 잘 나올 건데 떨어지면 어떻게 팔까? 하실 필요 없어요. 현대차는 얼마까지 간다? 20만 원 문제가 아니라 25만 원까지 열어둬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추세의 무서움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 강연에 언젠가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언택트 강연을 하는데 10월 17일 날 제가 우리 정재현 멘토님이랑 이종수 멘토님이랑 셋이서 강연을 했잖아요. 언택트 강연회를. 그때 제가 신성 ENG를 가지고 차트 흐름을 보면서 다음 차트를 예측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고점은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때 이 신성 ENG 차트를 썼고 SK 하이닉스 차트를 썼고 두산 인프라코 차트를 썼습니다. 자, 언택트 강연회에는 영상이 유땡땡에 올려가 있으니 한번 찾아보셔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영상을 보시면 될 거예요. 제 영상에서 신성 ENG를 드릴 때 10월 17일입니다. 10월 17일 언제냐면은 요 날이에요. 10월 16일까지 보면 되겠죠? 차트상으로. 그렇죠? 19일이니까 한 칸 더 가겠습니다. 자, 요때 이렇게 강연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만 추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추세에 대한 여러분들 인지를 하지 않아요. 분명히 저한테 배우셨고 알매도 불구하고 이거를 본인 스스로 대응을 안 하시는, 그러니까 제 추천주만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종목을 보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은 이걸 너무 잘 알지만 저를 처음 보신다거나 오픈방에만 계신다거나 종목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매도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하단 자리가 이 자리가 하단이고요. 그렇죠? 여기가 급등하기 전에 라인들이에요. 그다음 여기 라인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조금씩 바닥이 높아져가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네. 이거는 지금 우리는 현재 10월 17일 날, 10월 16일 장 끝나고 금요일 장 끝나고 10월 17일 날 언택트 강연회에서 했던 것을 제가 지금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어떻게 해요? 여기 많이 올랐던 이런 자리 있죠? 어떻게 평행하게 선 하나 만드시고 너무나도 쉬운 이 세상 이치같이 쉬운 건데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어떻게 될까 예측을 하면 되죠. 그냥 간단하죠. 여기가 이제 하단 자리고 상단이고 하단이고 상단이고 매도 하단이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매수 다시 어떻게 올려칠 수가 있겠죠. 지금 뒷차트는 제가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고 해도 잘 못 봐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차트를 보시면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매수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매수하신 분들 있어요. 분명히
떨어지니까 스트레스 받죠. 한 달 동안 스트레스 받았다가 여기서 팔아요. 올라오면 매수가에서. 여기서 사야 되는데. 근데 또 올라가니까 스트레스 받죠. 또 따라 들어가다가 또 물려. 갈 것 같이 위로 모습이 나오지만 여지없이 하단 자리를 터치합니다. 터치합니다. 다시 튀어요. 깹니다. 또 떨어져. 횡보하고 있죠. 이 하단 자리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라인 선상이 또 완성이 된다면 이렇게 대충, 얼추. 제가 얼추 비슷하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가 또 하단 자리 인식이 되겠죠.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정말 냉정하게 가격적으로 3,700원대. 신성 ENG는 3,700원대 정도 라인을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 왔을 때 매수하신다면 다음은 얼마를 볼 수 있어요? 5,000원 이상도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그림을 SK 하이닉스에다가 아까 그렸고 주봉으로 삼성전자 일봉에다가 그렸고요. 신성 ENG에다가 이렇게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쉽잖아요, 그리기. 이게 전체적인 시장 종목에서 이런 패턴을 보여준다면 의심을 하지 마시고 항상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뭘 피할 수 있냐면 이런 고점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를 최소한 피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 그리고 이 바닥 자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인이 없어도 그냥 이 차트만 딱 봤을 때 이 바닥 자리를 알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신성 ENG가 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에 위치하는 자리까지 떨어지는 그런 자리들은 정말 또 싼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 그리고 중단을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검은색 라인은 25일 선을 쓰고 있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실 분들은 따라하시면 되고 밑에 선에 이 얇은 라인 이거는 60일 선입니다. 저는 차트를 이거밖에 안 보고요. 매물대를 보기도 하는데 잘 보지도 않고 RSI 지표 정도 그냥 보는 정도예요. 그 이상은 잘 안 봐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주식. 그렇죠? 단타를 칠 거면 이 흐름을 가지고 뭘 봅니까? 분봉으로 바꿔서 보면 됩니다. 분봉을 열어두고 이 라인들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분들께서 이 추세를 이용합니다.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엘리어트 파동 이론? 네. 엘리어트 파동의 추세를 겸비해서 제가 이제 만들어 둔 건데 잘 따라하셔야 돼요. 엘리어트 파동은 뭐예요? 1파, 2파, 3파, 4파, 5파, A, B, C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종목들은 더 가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한 칸 더 가서 급등할 경우에는 같은 비중을 두고서 한 번 더 그려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거라 제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자, 그리고 현대위아랑 셀트리온 삼형제 지금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기억하세요? 제가 또 현대차가 너무 사기 부담스럽다. 그럼 뭐를 사라? 현대위아를 사라. 현대위아 사라. 현대차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급등했을 때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위아를 그래가지고 사신 분들 분명히 있고 제가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현대위아를 살 때 무턱대고 사라고 했다고 사요? 그건 또 아니지. 어떻게 돼요? 현대위아를 이 코로나 때 깊은 자리에서 지어도 되고 요 하단 자리들 있죠. 하단 자리 연결해보면 이 자리가 우리가 현대위아를 매수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상단 자리에서 사는 건 아니지. 지금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죠. 내려오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목이 간다, 떨어진다고 나쁜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5만 원의 종목을 샀어요. 네, 내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이 얼마까지? 4만 5천 원까지 떨어져서 내 종목이 현재 마이너스 10%가 됐어. 근데 이게 정상적인 흐름인데 망했다, 손절 쳐버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시장은 매년 반복이고 이런 흐름들 주기적으로 10년, 12년, 13년에 걸쳐서 대폭락장이 오고 지금 예측되는 거는 2023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부동산의 시장의 폭락과
금융시장에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 불을 지피는 거는 금리 인상 포인트가 되겠죠. 뭐 2022년 후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때까지 진짜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 추세를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외인들, 기관들, 날고기는 인간들은 이 추세를 활용한 매매를 기관들도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고. 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만들어드리는, 이 그려드리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 라인에 대해서 정말 제가 진짜 수년간을 지켜보았고 대응을 해봤는데 진짜 너무나도 잘 맞아요. 흐름만 맞춰본다면. 근데 이런 추세를 도저히 못 그리겠어. 종목 자체 헷갈려. 하지 마세요. 종목 하지 마세요. 그 종목. 안 하면 돼요. 왜? 우리나라의 종목이 2,500개가 넘습니다. 내 종목에 이 종목을 맞춰보겠다. 어거지로 이런 라인을 안 맞는데 만들어 보려고 하지 마세요. 경험치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제가 왜 저 앞에 자리를 잘라버렸냐. 코로나나 이런 갑자기 지수의 폭락장에는 차트의 의미가 없어요. 추세의 의미가 사라지는 시장입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좀 잘라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자리들은 잘라버린 거고 하단 자리에 맞춰서 위와 같은 경우 이런 자리. 이거 제가 다 얘기했던 거예요. 이 하단 자리에 맞춰서 사세요. 지금 51,500원까지 오늘 고점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추세라는 걸 그냥 흘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네. 자, 셀트리온이에요. 얼추 느낌이 좀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와가는데라고 이미 감각적으로 빠르신 분들은 아시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추세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바닥으로 인식하고 요때 깊게 빠진 자리는 뭐라고요? 코로나 때의 하락은 조금 잘라버려야 된다 말씀드리죠. 이렇게 라인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미래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요 하단 자리를 잡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래서 평행하게 선언을 하나 또 만들고 어디다 올려요? 네. 고점 요 자리. 여기가 이제 첫 하단이고 여기가 두 번째 하단이 됐으니까 높은 자리는 여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러니하게 참 대박인 게 11월 25일 날 이 고점 자리 터치하는 거 보세요. 가끔은 저도 이 차트를 가지고 대응을 할 때 최근 들어서 제가 정말로 소름 돋았던 종목은 시젠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젠. 제가 시젠이 이렇게까지 빠질까? 사실 이 차트를 그렸을 때 열려 있었어요, 사실. 여기가 이제 1차적인 하단 상승 자리고 여기가 두 번째 상승이었잖아요. 저희가 시즌이 이렇게 빠지기 몰랐을 때 저는 이 라인을 봤거든요. 얘가 설마 이 하단 자리를 이탈하겠어? 20만 원을 깰까? 근데 라인은 잡혀 있어. 그래서 아니겠지. 그래서 시즌은 천천히 이렇게 횡보하면서 버티다가 올라가든가 하겠지. 새로운 라인을 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무슨 그냥 바로 깨버리더라고요. 자꾸 내려올 때 이게 진짜 하단이 20만 원 이탈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깨지고 나서 드는 생각은 시즌은 바닥이다. 이 이상의 하락이 나온다면 얘는 정말 무슨 회사 내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게 아닌 이상 반등을 시작할 거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 하단 자리를 이탈하잖아요. 이탈했을 때 1차적으로 나오는 되돌림 자리는 이 하단 자리까지 뚫고 상승이 나옵니다. 바로 올려쳐요.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다가. 시젠 같은 경우는 올려치게 되면 22만 원 라인까지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두면 한 10%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현재 눈에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다시 돌아가서. 셀트리온. 네.
다시 라인을 잡아보자면 이렇게 라인을 잡고 그쵸? 평행하게 만들어서 얼추 뭐 정확하게 안 그려도 돼요. 딱딱딱. 그럼 우리는 고민을 해볼 때 여기서 현재 이 고점 자리에서 셀트리온이 밀리질 않았잖아요. 여기서 밀렸는데 내려꽂질 않고 위로 올려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선 여기가 약간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라인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거예요. 열어둘 수가 있는 거예요. 가격적으로 37만 5천 원 정도 이상 흐름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가가 이렇게 올려칠 때 급등할 때는 고민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게 올려쳐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하루나 이틀 전에 종가나 가장 저점 자리를 갑자기 하락할 거에 대비해서 요런 자리들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선을 그을게요. 요런 자리들이 갑자기 깰 경우 있잖아요. 요런 자리들이.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하루 만에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 텀을 두고 분할 매도를 톡톡톡톡 떨어진다면 근데 그렇지 않고 올라간다면 요 자리 한 37만 5천 원 이상 38만 원 가까운 자리가 다음 매도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셀트리온은 조금 공간들이 남아 있는데 제약이 좀 심하기도 하고 좀 볼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자면 이 자리가 우리가 아는 하단 자리일 거고, 그렇죠? 저 밑바닥에서 보자면은 뭐 이렇게 라인 잡히죠. 얼추, 그렇죠? 네. 여기서 이렇게 라인 하나 만드시고 고민을 항상 하는 거 어디다 올려요? 여기다 올리면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거의 지금 상황 자체가 뭐냐면 고점에 거의 도달해 있는 두 번째 고점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 하이, 절대적으로 매수하면 안 되는 구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처럼 강하게 상승을 쳤기 때문에 올려치게 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려치게 된다면 다음 자리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평행하게 선 하나 만드시고 박스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 올린 다음에 사실 상단이 없어서 좀 불만이긴 해요. 저는 이제 키움증권의 불만 중에 하나가 위에 자리를 이제 예측할 수가 없어. 이걸로 그을게요. 라인으로. 이렇게 된다면 여기 라인 자체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14고요. 14예요. 15, 뭐 16, 17, 뭐 18만 원 정도 되니까 5, 6, 7이니까 여기 한 17만 원 정도. 라인까지 우선 열려 있게 되는 거예요. 흐름상으로. 그런데 이 흐름까지 갔다가 바로 어떻게 해요? 꼬꾸라져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조금은 혹시 모를 거에 대비해서 익절가라고도 하고 조금 리스크를 감내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전날에 어제의 종가 자리가 13만 400원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3만 원 정도나 조금 더 나는 지켜보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한 12만 5천 원 정도 자리를 무슨 자리? 밀리게 될 경우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자리예요. 그게 아니고 올려치게 될 경우에는 아까 그려드렸던 저 윗자리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헬스케어. 제가 오늘 헬스케어, 죄송해요. 제약이죠. 제약 봐드릴게요. 자, 제약을 또 열어놓자면 제약도 봤을 때 여러분, 자, 이 자리 3월 바닥, 요때가 어느 정도 바닥이잖아요. 얼추 이 정도. 정확하게 라인을 딱 맞출 수는 없어요. 우리가 종목 투자, 주식 투자를 할 때 단기에 대한 예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여기를 강하게 뚫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간 활용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 자체를 맞추고 올려놓고, 그렇죠? 네. 여러분 이거 정말 그냥 보지 마시고 한 번만이라도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 공간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자리입니다. 크기가. 예측을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고점 자리였고, 네, 뚫고 갔잖아요. 그럼 다음 자리 예측이 되는 거죠. 얼마까지 봐야 됩니까?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이제 25,000원 선으로 올라가니까요. 얼추 27, 8만 원 정도까지 우선 셀트리온 제약은 열려 있다 보면 돼요. 오늘 원체 급등이 나와서. 그래서 이 흐름을 보고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이 하단 자리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종목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뿐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래서 가장 위험한 라인은 현재로서 이 라인 되겠죠. 그러니까 20만 원을 갑자기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의 셀트리온 제약의 상황상 27, 8만 원까지는 조금은 열려 있는 라인상으로 한 6만 원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상승 쪽으로 조금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도 고스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에 어떻게 해요? 지수 움직임은 강하나 종목들의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네, 안 좋다.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로 시작해서 시장까지 읽을 수 있는 이런 투자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공간만큼의 흐름이 만약에 채워지는 게 또 더 보인다면 참 쉽지 않을 수 있다. 한동안은. 하지만 며칠 안으로 공간을 메우다가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한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흐름 유지를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조금 하락 흐름을 타면서 대형주, 시총 상위 탑픽주들은 조금 흔들림이 나오는 거고 그 외에 종목들 가운데서 그냥 인기받지 못했던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촥 올려치는. 그래서 내년도 한 1월, 2월 달에는 그간 못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치고 가면서 시장을 이끌 것이고 굉장히 어떻게 해요? 해피한 상황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시장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시간이 많이 없는데 몇 분 남았죠, 피디님? 2분 남았대요. 이거 얘기하니까 벌써 참 시간이 빨리 가네요. 자, 그리고 게임주하고 엔터주들이 바닥을 좀 확인한 모습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좀 종목 보자면 탑픽주들로 볼게요. 우선 저는 게임주 가운데서 NC소프트를 80만 원 정도에서 추천을 좀 드려왔었고 지금 88만 원 정도까지 갔어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나 조정시 매수하신 전략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 넷마블의 대응은 분명히 제가 해드립니다. 자, 넷마블 대응은 같은 얘기 제가 또 할 건데 또 들으시고 제발 행동에 옮겨주세요. 자, 넷마블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16만 원 위에 17, 18, 19, 이 20만 원은 솔직히 있으면 조금 진짜 언럭키 하시고 좀 그런 거고 어쨌든 이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밀려버리니까 소식이 못 팔았어. 빅히트가 된다고 했는데 빅히트 상장날 아주 그냥 난리가 났거든. 뭐 하라고요? 물 타시라고요. 15만 원 아래 정도에 계신 분들은 물 타도 의미가 없어요. 하지 마시고 내가 보유한 가격대 16만 원 이상대 있다. 단가 낮추세요. 그리고 솔직히 저 꼭대기에 비중을 크게 담으신 분들 많죠? 이거는 주식 투자를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물 타시고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엔터주들의 탑픽 두 종목 SM과 YG엔터는 한번 담으셔가지고 좋은 수익을 내시면 아마 좋은 투자 결실이 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차트를 좀 보는 거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실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 달, 두 달을 얘기해도 부족해요.
왜요? 머릿속에 인지가 안 되시기 때문에. 네. 재밌는 차트 보는 법이에요. 이거를 꼭 따라하시고 이거에 차트가 안 맞아 떨어진다면 그냥 그 종목 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아는 것만 해야지 또 수익이 좋은 겁니다. 모르는 거 하면은 수익이 여러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강의 말씀드리고 이번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언택트 강의를 통해서 또 좋은 종목 준비해놨습니다. 네, 대박 종목도 준비해놨으니까 참석하셔서 좋은 결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